어머님 결혼한 게 정말 후회돼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번 저를 구박하는 거예요? 엄마, 와이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이러세요? 아들아, 며느리가 했던 짓들 모르는 거니? 어머님이 절 내쫓으려고 모함하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증거들이 다 있는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엄마, 와이프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와이프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것처럼 보이니?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전 와이프 믿어요. 그래, 네가 날 버리든지 저 여자를 버리든지 이제 선택해라. 그리고 너희가 했던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엄마,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계속 그러시면 더 이상 찾아뵙지 않을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다. 안녕하세요. 아들을 홀로 둔 70대 김양순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차려지는 식사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무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하세요. 며느리의 인사는 언제나 형식적입니다. 시선 한 번 마주치지 않은 채 식탁에 앉는 모습이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오늘 된장국 맛이 어때요? 괜찮네. 대화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한 달 전부터 매일 아침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님, 저 먼저 출근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또다시 형식적인 인사를 던집니다. 식탁을 치우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의 눈빛에서 거리감이 느껴졌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네 와이프는 항상 저렇게 말이 없니? 엄마, 그냥 아직 적응 중이라 그래요. 시간을 좀 주세요. 아들은 항상 며느리를 변호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편한 상황도 모른 척하는 아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방 정리할게요. 그냥 두고 나가.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며느리는 제 말에 대꾸도 없이 조용히 주방을 나갑니다. 이런 냉랭한 분위기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마, 혹시 와이프한테 뭐 불만 있으세요? 저녁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눈치를 살피는 아들의 모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정말요? 와이프가 어머니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던데. 아들의 말에 쓴웃음이 납니다. 신경은커녕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는 며느리를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며느라, 내일은 시장 좀 같이 갈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며느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조금이라도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노력입니다. 죄송해요. 내일은 약속이 있어서요. 매번 똑같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려 해도 항상 거절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어머님은 왜 그렇게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던진 말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며느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말을 끝맺지 못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형식적인 대화 그리고 회피하는 태도가 계속되는 상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 전 이만 들어가 볼게요. 또다시 들리는 형식적인 인사에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주방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따뜻한데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언성 높은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니 생활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이게 뭐야? 이걸로 어떻게 살아? 여보, 우리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300만 원은 받는다고 하던데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요구는 매달 늘어만 갔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를 좀 올려주실 수 없나요? 며느리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꺼낸 말에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처음 200만 원이었던 생활비가 벌써 세 번째 인상 요구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00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식탁에 놓인 명품 쇼핑백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건 며느리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필요하니? 어머님, 제 체면 유지도 해야 하잖아요. 아들은 어깨가 축 처진 채 저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이번에도 어머니가 해결해달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친구들 모임에 나갈 때마다 다른 며느리들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그래? 무슨 이야기를 듣는데? 다들 시댁에서 여행비에 옷값까지 챙겨준대요. 저만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부부싸움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우리 가게 사정이 많이 어려워. 좀만 참아줘.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어떡하지? 다음날 장보기를 하면서 이제는 가격표를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반찬 값도 아끼려고 하는데 며느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반찬으로는 좀 그렇지 않나요? 다른 집은 안 그러던데. 마트 카트를 밀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모자라는 생활비를 제 용돈에서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네 걱정은 말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아끼며 모은 저축이 며느리의 과소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는 꼭 약속한 날짜에 부탁드릴게요. 엄마,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울립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르신, 요즘 며느리 때문에 힘들지? 옆집 할머니의 말에 그저 미소로 넘겼습니다. 가정 문제를 밖에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다들 그런 시기가 있는 거지. 우리 며느리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시간 지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 하지만 제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사항이 늘어갑니다. 매달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설날 아침,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라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차례상은 제가 차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매년 해온 일인데. 요즘은 이렇게 안 차리거든요. 제가 해볼게요. 그래? 그럼 같이 하자. 순순히 자리를 내어주었는데 경상도에서 오신 형님이 차례상을 보더니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셨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신 분인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양순아, 이게 무슨 차례상이냐? 왜 그러세요, 형님? 제기가 다 틀리게 놓였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며느리가 제가 놓은 제기들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에 맞지 않게 차례상을 차리는 모습에 당황했지만 친척들 앞에서 언쟁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은 옛날 방식만 고집하셔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게 하나 보네. 요즘은 간소화해서 이렇게 하는 게 대세예요. 형님의 눈빛이 점점 불편해져 갔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 친척들도 눈치를 살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양순 씨,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네, 괜찮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식사 자리에서도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그저 묵묵히 식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시골 스타일이세요.
너무 구식이라 손님들도 불편해 하실 텐데. 그런 말은 좀 너무하지 않니? 죄송합니다만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안 차리거든요. 어머님이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셔서요. 큰형님이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할 말이 아니지. 어머님, 제사상도 현대식으로 바꿔야죠. 친척분들도 불편해 하시잖아요. 식사 자리가 완전히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친척들 앞에서 그럴 수도 없어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양순아, 괜찮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네, 형님. 괜찮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형님이 따로 저를 불러 이야기하셨습니다. 형님도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양순아,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요즘 애들은 원래 다 그렇다네. 네, 형님. 근데 아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저렇게 말하는데. 괜찮아요, 형님. 젊은 애들은 생각이 다른가 봐요. 형님의 위로가 오히려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린 뒤로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슨 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며느리의 수상한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잘 지냈어. 웬일로 전화를 다 하셨네. 그래, 나도 보고 싶었어. 근데 조심해야 해. 남편이 알면 큰일 나. 순간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인 제 아들 몰래 다른 남자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계획대로만 하자. 시어머니 집에 돈이 꽤 있대. 땅도 있고 통장에도 돈이 꽤 있다더라. 남편은 순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복도에 기대어 선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와 아들을 위해 평생 모아온 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돈만 생각하면 이 정도쯤이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 되는 거야.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자식처럼 생각했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 잘 만난 덕에 대박 터졌다고 생각해.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보상받을 차례지. 너무 티내지 않고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 내가 연기 잘하잖아.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지만 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다 끝날 거야. 돈맛을 보면 이런 것쯤이야. 다음 날 아침, 온몸이 무거웠지만 일상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 들은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오늘 밥이 좀 싱거운데요? 그래? 소금 더 넣을까? 아니에요. 그냥 먹을게요. 어머님은 항상 싱겁게 드시잖아요. 평소와 다름없는 며느리의 모습에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중적인 얼굴을 가진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친구들 만나고 늦게 들어올 거예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아들이 출근한 후 저는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어르신, 이런 일이 있다니 믿어지세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확실한 거야? 옆집 어르신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확실해요.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그럼 아들한테 말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말해도 믿을까요? 아들은 며느리만 믿는걸요. 어르신의 걱정 어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증거를 모아봐.
그냥 들은 말로는 아들이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래야겠죠. 녹음이라도 해볼까 해요.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어르신 말이 맞았습니다. 단순히 들었다고 해서는 아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님, 저 들어왔어요. 그래, 잘 다녀왔니? 네,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았어요. 근데 어머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디 아프세요? 갑자기 걱정하는 척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더 이상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말과 행동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무리하지 마세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며느리의 달콤한 말이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녹음기를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말에 친척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동생 부부의 집들이 모임이었습니다. 녹음기를 준비해서 가지고 갔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기분이 좋으세요? 그냥 그래. 왜? 아니요. 요즘 어머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많이 달라지셔서요. 며느리의 표정이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무슨 연기를 하려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저를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웬 갑자기 그런 말을. 매일 저를 구박하시고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며느리의 눈물이 마치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밥상을 차리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져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나 그런 적 없는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머님은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삼촌이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셨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한테 그러면 안 되지. 요즘 애들 마음 상하기 쉬워. 아니에요.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루 종일 시어머님 눈치만 보며 살아요. 정말 힘들어요. 며느리의 과장된 훌쩍임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와이프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원망 어린 눈빛이 저를 찔렀습니다. 제 아들이 저보다 며느리의 거짓 눈물을 더 믿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매일 와이프가 울면서 들어와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저한테는 말도 안 해주고. 식탁 위에 음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친척들 모두가 저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며느리한테 그러면 안 되지. 젊은 애들 요즘 예민해.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해 주셔야지.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친척들의 비난 속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연기라는 것을. 아들아,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엄마, 또 와이프 얘기하실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가 통화한 내용 들었어. 이 집을 돈으로만 보고 있어.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가 또 와이프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변했니? 엄마 말은 하나도 안 믿고. 엄마, 와이프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오해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저보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엄마, 그만하세요. 와이프는 매일 울면서 방에 들어와요. 아들의 외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느리의 거짓 눈물은 믿으면서 제 진짜 눈물은 보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아팠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엄마, 이제 그만해요. 와이프한테 그만 그러세요. 아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며느리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어버린 아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어르신, 너무 속상해하지 마. 증거를 더 모아봐. 어떤 증거가 있어도 아들은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어르신의 위로가 들려왔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실을 아들에게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중요한 소식을 전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장님이 뭐라고 하던?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마을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대. 무슨 변화? 개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자세한 건 이장님이 직접 말해준대. 어르신의 말을 듣고 있는데 이장님이 도착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양순 씨, 큰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 우리 마을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답니다. 양순 씨 땅이 개발 구역 한가운데라.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지만 최근 개발 얘기가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개발이요? 저희 땅이 개발된다고요? 네, 보상금이 꽤 될 거예요. 5억은 충분히 넘을 겁니다. 이장님의 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비밀이니 조용히 하세요. 다음 주에 설명회가 있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할게요. 이장님이 자리를 뜨고 저와 어르신만 남았습니다. 어르신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나 이거 비밀로 해야겠어. 왜? 좋은 소식인데? 이걸 이용해서 며느리를 시험해 볼 거야. 아직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말하지 말자. 어르신은 제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진짜 돈 때문에 결혼한 거면 태도가 달라질 거야. 맞아. 하지만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날 저녁 일부러 마을 회관 근처에서 어르신과 크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의 귀에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어르신 들었어. 우리 동네 개발된대. 그래, 특히 양순이네 땅은 중심지라 보상금이 엄청나다던데. 쉿. 아직 비밀이야. 아들이나 며느리는 몰라.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예상대로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땅 팔면 서울 가시겠네요. 슈퍼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말에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할머니들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순이 대박 났대. 땅값이 5억이 넘는다는구먼. 그 돈이면 서울에 좋은 아파트도 살 수 있겠네.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이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액이 커지고 왜곡되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양순 씨 땅이 10억 된다는 소리도 있던데. 아니야, 15억은 될 거래. 이제 남은 건 며느리의 반응을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소문을 들었다면 분명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 소문 잘 퍼지고 있나 봐. 그럼 벌써 금액이 2배로 부풀려졌더라고. 이제 지켜보자.
과연 우리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증거 수집을 계속했습니다. 녹음기를 준비하고 며느리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진짜 개발되면 어쩌지? 그건 걱정하지 마. 이장님한테 미리 말해뒀어. 일단 계획대로 진행하자. 이장님도 제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가짜 개발 설명회를 준비하고 문서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순 씨, 이거면 충분할 겁니다. 며느리분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장님. 이제 함정은 다 설치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될지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진지 제가 차려드릴게요. 웬일이니? 평소엔 늦게 일어나더니.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어머님 맛있는 아침 드시라고 특별히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고맙구나.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친절에 당황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 반찬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네. 갑자기 이런 정성을 들이다니. 항상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바빠서 못했어요. 앞으로는 매일 이렇게 할게요. 아들도 의아한 듯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아들도 느꼈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반찬 맛있다고 하시네. 나도 좀 먹어볼까? 당연하지. 앞으로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할 거니까.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는 더욱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제가 모시고 나가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점이 생겼더라고요. 외식? 웬일로? 그냥 어머님이랑 시간도 보내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더욱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 제 눈길도 피하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변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집에서 먹을래. 아니에요. 제가 꼭 모시고 싶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한정식이에요. 식탁을 치우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적극적인 태도가 의심스러웠지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피곤해 보이셨는데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 괜찮아. 건강 챙기셔야 해요. 이따가 같이 장 보러 가요. 영양제도 사드릴게요.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말투가 전혀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오후에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동안 며느리는 비싼 식재료와 영양제를 가득 담았습니다. 평소라면 가격을 물어보고 한숨을 쉬었을 텐데 오늘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영양제 한번 드셔보세요. 면역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건강이 최고니까요. 돈은 제가 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모두 자기가 들겠다며 손에서 빼앗아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게요. 어머님은 편히 가세요. 괜찮아. 내가 들어도 돼. 안 돼요. 어머님 건강 생각해야죠. 저한테 맡기세요. 집에 도착한 후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핵심 질문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땅에 대해서 소식 없으세요? 땅?
무슨 땅? 그냥. 혹시 개발 얘기 같은 거 없으셨나요? 마을에서 좀 그런 소문이 돌던데.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태도 변화는 모두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런 거. 몰라.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어머님, 혹시 땅 문서는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노골적이어서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너무나 뻔히 보였습니다.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신경 쓰지 마.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평생 모시고 살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며느리의 달콤한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별로 생각나는 게 없네. 그럼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준비할게요. 며느리의 변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도 눈치챘는지 다음날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마트에서 장 보는 거 봤다? 정말 변했더라. 응,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좀 더 지켜볼 거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지.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비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르신과 함께 며느리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는 이전 관계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며느리 고향이 어디더라? 대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며느리 과거가 궁금해. 전 남편이랑 완전히 연락 끊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볼까 해. 어떻게 알아볼 거야? 우리가 대구까지 가볼 수는 없잖아. 남편의 친구 중에 대구에 사는 분이 있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양순이에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양순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며느리가 대구 출신이라는데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은 김은주예요.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자세한 정보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원래 다니던 회사가 대구 중구에 있는 회사라고 했어요. 며칠 후 김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양순 씨,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김은주 씨가 이혼한 건 맞는데 전 남편이 변호사예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듣고 있던 통화 내용과 일치하는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대요. 재산이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면서 재산을 챙기는. 그럼 제 아들이 아마도 다음 타겟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다급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순아, 큰일 났어. 며느리가 아까 한 남자랑 만나는 걸 봤어. 뭐라고? 시장 뒤편 카페에서 남자랑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둘이 꽤 친밀해 보였어. 혹시 사진 찍었어? 당연하지. 내가 요즘 스마트폰 배웠잖아. 어르신이 보여준 사진에는 며느리와 한 남자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집에서 볼 수 없는 밝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전 남편인지는 모르겠네. 근데 저기 봐. 남자가 며느리 손을 잡고 있어. 같은 날 저녁,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방에서는 계속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괜찮아. 이제 곧 계획대로 될 거야. 시어머니가 개발 소식 때문인지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시려고 해. 돈이 많이 생길 거래. 그냥 이혼하고 그 돈 받아서 우리끼리 살면 되지.
남편은 멍청해서 내 말만 믿어.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라 모든 대화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명백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어르신, 우리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 뭘 어떻게 할 건데? 마을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보고 싶어. 며느리가 그 남자랑 더 자주 만나는지 알아봐야겠어. 이장님의 도움으로 마을 입구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는 일주일에 2번씩 규칙적으로 외출에 같은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양순 씨, 이거 심각한데요. 네, 확실히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은행에서 거래 내역도 확인했는데 아들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럼 돈도 빼돌리고 있다는 거네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저는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믿어줄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알려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아들에게 보여줘야 해. 사진, 녹음, CCTV 영상, 은행 내역까지. 저는 모든 증거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한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외출한다며 나간 상태라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들아,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앉아봐. 보여줄 게 있어. 갑자기 무슨 일이신데요? 아들의 표정이 의아해 보였습니다. 제가 내미는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봐봐. 다 너희 와이프 증거야. 또 와이프 얘기하시려고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와이프가 왜 이 남자랑? 전 남편이야. 아직도 만나고 있어. 말도 안 돼요. 이건 그냥 친구일 거예요. 아들은 믿기 싫은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꺼내서 틀어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괜찮아. 이제 곧 계획대로 될 거야. 시어머니가 개발 소식 때문인지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시려고 해. 돈이 많이 생길 거래.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 아닐까요? 어머니가 와이프를 싫어하셔서. 아들아,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여기 CCTV 영상도 있어. 매주 2번씩 만나고 있어.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자 아들은 점점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야. 매달 큰 금액이 외부 계좌로 이체되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면. 나도 믿기 싫었어. 너무 충격적이고. 하지만 이건 확실한 증거야. 아들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아,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알려주게 돼서. 하지만 더 이상 너한테 피해가 가는 걸 볼 수 없었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과 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얘기는 절대 와이프한테 하지 마세요. 뭐라고? 이제 확실한 증거도 봤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제 방식대로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습니다.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어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응대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나고 왔어. 뭐해? 그냥 어머니랑 이야기 좀 하고 있었어. 며느리는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한 눈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그냥 개발 얘기. 아들의 말에 며느리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개발이요? 어머님, 혹시 마을 개발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어머님이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팔을 살짝 잡으며 방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방에서 얘기하자. 어머니도 피곤하실 테니까. 그래? 너희끼리 얘기해. 나는 좀 쉴게. 아들과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들은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하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 들어간 후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막한 분위기에 불안함이 커져 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조심스럽게 아들의 방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지? 왜 물어보는데?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좀 헷갈려서. 우리 결혼기념일 아니었어요? 왜 갑자기 통장 얘기해요? 아들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서서 대화를 더 듣기로 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 그리고 우리 적금 통장은 어디 있지? 서랍에 있잖아요. 당신이 항상 거기 넣었잖아요. 아, 맞다. 생각이 안 났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다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 어제 누구 만났어? 친구 만났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캐묻는데요? 어떤 친구? 그냥 대학 동창이요. 당신 왜 이래요, 오늘? 저는 서둘러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어르신, 아들이 바뀌고 있어. 어제 증거 다 보여줬거든. 그래? 어떻게 반응했어? 처음엔 안 믿는 것 같더니 이제 조금씩 의심하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아들 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침대 아래 상자에서 낯선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개설된 별도의 통장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매달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돈이지?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입금자가 박진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거액의 송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고 있었어. 어떻게? 얼마나 모았는데? 거의 5천만 원이나 돼. 우리 아들 월급으로 치면 대단한 금액이지. 그런 돈을 어떻게 모았지? 몰래 빼돌린 거야? 저는 통장 사본을 찍어두고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며느리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저는 급히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장 봐왔어요. 오늘 특별히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며느리는 여전히 친절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어머님, 개발 얘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더 알아보셨어요? 아, 그거. 아직 자세한 건 모르겠어. 조만간 설명회가 있을 거래. 정말요? 언제요? 제가 같이 가볼게요. 며느리의 눈빛이 욕심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어. 알게 되면 말해줄게. 네, 꼭 알려주세요. 어머님 땅이 개발된다니 정말 축하드려요. 저녁에 아들이 귀가했을 때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보, 이따가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의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니, 그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 정리해놨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장님과 의논 끝에 가짜 부동산 개발 설명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개발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열고 마치 정말 개발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작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이장님, 정말 이런 행사를 열어도 괜찮을까요? 양순 씨, 걱정 마세요.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한 일이잖아요. 며느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짜 설계도와 개발 계획서를 준비했어요. 진짜처럼 보일 거예요. 이장님의 도움으로 마을 회관에 현수막도 걸고 주민들에게도 비밀리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돕겠다고 나서주셨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생각해? 너무 과한가? 아니야.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며느리가 완전히 자기 본색을 드러내게 해야지. 그래도 마음이 좀 무거워. 지금 상처받는 게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막는 거야. 양순아, 용기를 내. 설명회 전날, 저는 일부러 아들과 며느리에게 개발 설명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내일 마을 회관에서 개발 설명회가 있대. 우리 동네가 개발된다나 봐. 정말요? 어머님, 그럼 어머님 땅도 개발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지. 이장님이 우리 땅이 중심지라고 하더라고. 며느리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그 표정에서 욕심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같이 가야겠네요. 혹시 중요한 얘기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 좋아. 같이 가자. 여보, 나도 같이 갈게.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당신은 바쁘잖아요. 내가 어머님이랑 같이 가면 돼요. 아니,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나도 꼭 가볼게. 식사 후 며느리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오빠, 내일이야. 드디어 개발 설명회가 열려. 확실해졌어. 당연히 큰돈이지. 시어머니 땅이 중심지래. 최소 10억은 될 거야. 걱정 마. 잘 될 거야. 내일 모든 정보를 얻어올게.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하자.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아들, 며느리 셋이서 함께 갔습니다. 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자리 여기 앉으세요. 제가 물 가져다 드릴게요. 고마워.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을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화면의 개발 계획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장님은 전문가처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양순 씨의 땅은 개발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보상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제 옆에서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네요. 이거 엄청난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그런가 보네. 어머님 땅이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인가요? 응, 그런 것 같아. 설명회가 끝나고 이장님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리 짠 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양순 씨 축하드립니다. 보상 금액이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그렇게나 돼요? 네, 위치가 좋아서요. 다음 주에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며느리는 이장님의 말을 듣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 보였습니다. 이장님, 정확한 계약은 언제 진행되나요? 저희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양순 씨만 오시면 됩니다. 아니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꼭 같이 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계속해서 개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서울로 이사 가실 수 있겠네요. 저희와 함께 살아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제가 다 알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또다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가짜 개발 설명회 이후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주로 밤에 몰래 통화하는 모습이 잦아졌고 외출도 자주 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말없이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어르신과 함께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며느리가 또 외출한대. 같이 따라가 볼까? 그래, 이번엔 꼭 현장을 잡아야지. 카메라도 챙겨. 고마워. 너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갔을지 모르겠어.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도움되는 거지. 걱정 마. 며느리가 집을 나서자 저희는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어르신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내 카페로 향했습니다. 저기 봐. 아까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 맞다. 저번에 사진 찍었던 그 사람이야. 며느리가 카페에 들어가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은 꽤 친밀해 보였고 서류 같은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르신이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진짜 결정적인 증거네. 양순아, 카페 맞은편으로 가보자. 아니, 더 잘 보일 거야.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지켜보니 며느리와 남자가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둘이 스킨십 장면까지 목격한 것입니다. 어르신, 저거 봤어? 스킨십까지 했어. 완전 불륜이네. 아직도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던 거야. 이 모든 증거를 아들에게 보여줘야겠어.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을 계속 미행했습니다. 그들은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빠르게 사진을 몇 장 더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지. 빨리 돌아가자. 그래, 이제 아들한테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됐어.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일찍 퇴근해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들아, 나 어르신이랑 잠깐 나갔다 왔어. 뭐 하러요? 혹시 와이프 미행했어요?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오늘 며느리가 한 남자랑 만나는 걸 봤어.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들아, 이건 네가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어르신이 찍은 사진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카페에서 손잡는 장면 그리고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었군요.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요. 어제 와이프 핸드폰을 봤거든요. 아들도 이미 며느리를 의심하고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말해주었습니다. 와이프 폰에 진호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돈 얘기, 개발 얘기, 그리고 저에 대한 얘기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는데 이제 다 모였네요. 오늘 밤에 모든 걸 정리할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네 편이야. 무슨 결정을 내리든 지지할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말씀을 더 일찍 들었어야 했는데.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저와 아들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네, 어머니. 이제는 확실해졌으니까요. 그동안 어머님을 의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시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가운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모든 증거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상태였고 저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제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은주야, 이리 와서 앉아. 아들의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 아들이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며느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늘 찍은 카페에서의 모습, 키스하는 장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증거가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이건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또 저를 모함하시는 거죠? 이건 다 조작된 거예요. 갑자기 며느리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시 피해자 연기를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조작? 내가 직접 본 걸 어떻게 조작해?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셔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진들 다 합성이에요?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가 나눈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걱정 마.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시어머니 땅 개발되면 돈 받아서 이혼하고 우리 둘이 살자. 녹음 내용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그녀는 마지막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뭘 설명할 수 있는데? 네가 전 남편이랑 아직도 만나고 있다는 거? 우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 아니면 개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구박하셔서. 거짓말 그만해. 이것도 봐. 아들은 숨겨둔 통장 사본과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내 돈을 매달 빼돌리고 그 돈으로 진호를 만나고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거짓 연기가 아닌 들켰다는 공포와 당혹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 내가 몇 년 동안 나를 속이고 어머니를 괴롭히고 우리 집안의 돈을 노리고 있었는데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짐들 다 챙겼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보, 제발. 어디 가라는 거예요? 밤인데. 네가 자주 가던 모텔에 가든지 그 남자한테 가든지 상관없어. 당장 나가. 며느리의 눈물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가 아닌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난 내일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밟을 거야. 내가 빼돌린 돈도 다 되찾을 거고. 아들이 현관문을 향해 가방을 밀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내가 널 미워한 게 아니라 네 행동이 문제였어. 처음부터 우리 집 돈만 노렸잖아. 며느리는 결국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아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괜찮니?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 말씀을 더 일찍 들었어야 했는데.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품 안에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며느리 편만 들었는지.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넌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을 뿐이잖아. 거실의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저희 모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아침 일찍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붉어진 눈으로 보아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벨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왜 왔어? 할 말 다 했잖아.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날게요. 제발요. 며느리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와서 반성? 몇 년 동안 날 속이고 어머니를 괴롭히고 우리 돈을 빼돌렸는데 그건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연기에 속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난 오늘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이혼 서류 준비할 거야. 여보, 이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사랑해요. 사랑. 네가 사랑한 건 나가 아니라 우리 집 돈이잖아. 며느리는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애원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여전히 어머니 탓을 하고 있어.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절 미워하셨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그래서 우리 돈을 훔치고 바람을 피웠다고? 그게 네 변명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 눈물도 짜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 맞아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이 답답한 시골에서 구식 시어머니랑 살면서 뭘 기대했겠어요?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진심이 모두 드러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땅 개발된다는 소리 듣고 참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가짜였죠? 어머님이 또 계략을 꾸미신 거죠? 네 본성을 드러내기 위한 함정이었다. 그리고 넌 그대로 걸려들었지. 며느리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완전히 분노에 차서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 가족에서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네요. 돈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래도 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나랑 같이 살래요?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요. 아들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의 고함치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지만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네요. 아들의 눈빛에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이나 혼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오늘 변호사 만나서 모든 걸 정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잘 될 거야. 며느리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녀가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저희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 조금 이따 나갈게요. 변호사 약속이 있어서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의심해서. 저는 그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없이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며느리는 법의 심판에 받아 징역살이를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침체되어 있던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매주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고 저 역시 지난 일들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들이 제게 작은 놀이공원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오니 기분이 좋네요. 그러게. 이렇게 맑은 하늘 본 지 오래된 것 같다. 요즘 어머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보기 좋습니다. 너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요즘 웃는 모습이 늘었더라. 저희는 놀이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도 이전의 고통스러운 흔적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을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말 그만해.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하나도 안 믿고 와이프 편만 들었잖아요. 그건 지난 일이야. 이제 잊자. 바람이 살랑이며 저희 모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둘 다 그저 현재의 평화로운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넌 내 아들이잖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아들은 어린 시절처럼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40대 중반인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막 시작한 가게가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어머니도 좀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하지만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아들은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옆 건물 사장님이랑 얘기 잘 됐어요. 다음 달부터 카페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거 정말 잘 됐다. 엄마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그냥 어머니께서 가끔 카페에 오셔서 손님들한테 인사만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렸습니다.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 걷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이사 오시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괜찮아. 난 우리 동네가 익숙하고 편해. 게다가 어르신도 있잖아. 그래도 가끔은 외로우실 텐데.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한 거야. 걱정 말고 내 일에 집중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며느리가 떠나고 난 후 집안이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 실감했습니다. 거짓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공기는 사라지고 이제는 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요즘 레시피 연습 중이거든요. 그래? 엄마가 기대하고 있을게. 예전처럼 맛있게는 못해도 정성껏 만들게요. 정성이 중요한 거지. 맛은 그 다음이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아들이 문득 멈춰 섰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말 부담스러워. 그냥 우리 평범하게 잘 지내면 돼. 앞으로는 제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할게요. 사람 보는 눈도 키울 거고요. 저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같이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잊지 마. 알아요. 이제는 정말 알아요. 저희 모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을 지나야 진정한 빛을 볼 수 있는 법이니까요. 모든 관계에는 진실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화려한 말보다 묵묵히 지켜보는 시간이, 일시적인 감정보다 변함없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낯선 사람의 조건 없는 친절에 대해 항상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대가 없는 호의는 없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사랑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